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19일 김용현 측 변호인인 이하상과 권의원은 15일 감시명령을 받는데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려납니다. 풀려난 후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진관 판사에 대해 욕설과 인신공격적 발언을 하는데,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과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라고 밝혔고, 지기현 재판부에 출석한 이하상은 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법원의 불법행위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그 영광됨이 드러난다고 보고요. 이어 24일 한덕수 공판에서 이진관 판사는 재판 시작 전 의견을 말할 것이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9일 재판에서 발생한 감치 대상자들의 행위와 관련해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고, 신문 과정에서도 재판부를 향한 명백한 법정 모욕이 있었다. 별도의 감치 재판이 진행될 것이다. 권모라는 자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는 진술을 했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질서 위반이고 법정 모독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진관 판사는 19일 재판에서 윤석열 씨 증인 신문 직후 발생한 방청석 소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당시 방청객 한 명이 윤 씨가 퇴정할 즈음 지지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도주했다. 방청권이 배부된 상황이었기에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인물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풀려난 것에 대해서도 유독 형집행에서 개인 이름과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감치라는 건 현행범처럼 범죄 행위를 일으킨 사람을 바로 구치소로 인계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적사항 및 동일성 요구는 완화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처벌받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법원과 국가기관 간 마찰을 원치 않는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법무부와 서울구치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감치 집행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감탄만 나오지요. 이러한 이진관 판사에 대해 김경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경의를 표했습니다. 법정은 민주주의가 숨쉬는 최루의 보루다. 그곳이 무례배들의 고함과 조롱으로 얼룩질 때 국가의 시스템은 붕괴의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지난 24일 우리는 아수라장이 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결코 휘어지지 않는 거목을 목격했다. 야만의 소음을 제압하고 법치의 존엄을 지켜낸 인물, 바로 이진관 부장판사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법정 소란이 아니다. 변호인이라는 직함을 탄 이들이 해보자는 거냐, 우리 팀에 퇴적하면 죽는다는 식의 조폭적 언어를 법정 안팎으로 휘둘렀다. 심지어 인적사항을 숨겨 감치 집행을 무력화하려는 법기술자들의 꼼수는 사법 시스템 전체를 조롱거리로 만들 뻔했다. 이것은 명백한 사법 테러이자 법치에 대한 도전이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진관 판사의 대응은 대쪽 판사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는 위축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기존 감치 결정을 반드시 집행할 것이라며 서리빨 같은 원칙을 재천명했다. 특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법망을 빠져나간 이들을 향해 법무부와 구치소의 안일한 관행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까지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한 재판의 진행자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사법정의의 기둥을 다시 세우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다. 세계적인 사법 역사를 돌아보아도 법의 권위는 판사의 엄정한 태도에서 나온다. 여론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꼿꼿이 서 있는 대나무 같은 기계가 필요하다. 이진관은 소란을 피우고 도주한 방청객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의 법정에는 예외라는 구멍이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는 잘못된 신념에 병들어 있다. 이진관 판사의 단호함은 이 병리적 현상에 내리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리와 원칙이라는 무기로 야만에 맞섰다. 소란은 잠시지만 원칙은 영원하다. 이진관 판사가 법대위에서 내려친 것은 단순한 망치가 아니다. 그것은 법을 우습게 하는 세력들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자 아직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희망의 타종이었다. 그의 고독하지만 위대한 싸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젊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법고시를 공부한 진짜유를 온몸으로 보여주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조희대 대법원은 이런 사태에 대해 여전히 침묵 중입니다.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 계엄재판부 플랜 B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진압 이후 특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이 계엄재판부 플랜 B에 따른 결과다. 사법내란 수계 조희대와 그 일당이 내란 세력들을 엄호하자 이에 자신을 갖게 된 내란 세력들이 총반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란 주모자, 공모자, 구속영장 기각과 나경원 등의 의원직 유지 판결은 계엄재판부 플랜 B의 한 기능이다. 따라서 이걸 제압할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한 비상상황이다. 조희대 사법부는 지금도 여전히 계엄재판부 플랜 B 가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애초 조희대가 2024년 12월 3일 직후 이미 윤석열과 짜고 꾸미려 한 계엄재판부는 비상계엄하 내란 지원 기구로 작동, 내란 세력들이 체포구금한 국민들을 즉결 처단하려 들었다. 그러나 내란이 주권자 국민들의 항쟁으로 실패하자 1차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적 사형을 선고하려 들었다. 윤석열이 최우선 체포 대상자로 찍어 주기로 했던 이재명을 사법살인하려 했던 것이다. 주권자 국민이 이를 제압했다. 조희대는 법관의 옷을 입은 정치적 살인자다. 김병기 원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당연히 설치합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소랑설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되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만큼은 김병기가 반원특위 공약에서 당선 이후 내란 괴멸 발언까지 그가 내뱉은 수많은 다짐들 중 실현을 시키는 첫 번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란 총리의 재판이 정강석화처럼 진행되는 사이에 내란 수계 재판은 만사태평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가 관장하는 한덕수의 결심 공판이 오는 26일에 열립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신속하고도 원칙적이며 절제 있는 재판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기현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8일 전에 이뤄지기 어렵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지기현 재판부의 늑장 재판으로 윤석열의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기현의 늑장 재판 형태는 초유의 구속기간 시간 계산 석방과 사실상 내란 수계 윤석열의 석방을 빌드업하는 쌍둥이 행태입니다.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검이 있으면은 특반도 있어야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이 시급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완전히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